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요 가공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걸 가공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기계의 그 원점이 있잖아요. 네, 기계의 원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아니, 프로그램의 원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나갔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x 32.5, y 33일이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짰어요. 아직까지 안 짜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계의 원점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스에다가 물렸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공작물 좌표 그 프로그램의 원점이면 기계의 원점은 어디로 잡아야 된다?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슬슬 식사하셔가지고 이제 졸릴 때가 됐죠? 처음보다는 조금 지나면 이제 졸리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그거죠? 여기가 프로그램 원점이죠. 자, 그 다음에 기계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XY가 여기가 이제 이게 공작물이고 원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는 어때요? Z값은 여기죠. 자, 졸리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그러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원점 복귀를 하죠. 원점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원점 복귀하면 얘가 착착 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게 기계좌표 뭡니까? 0,0입니다. 뭐라고요? 기계좌표 x과 y값이 여기가 0점이 되는 거예요. 원점 복귀하면. 자, 그러면 공작물 좌표계 세팅을 할 때 여기 기계 원점에서 공작물 좌표계까지 떨어져 있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x가 얼마 떨어져 있어요? 125죠. 125. 그리고 y는 100. 자, 그리고 z는 얼마입니까? 200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공작물 그 기계 원점이면 이렇게 공작물 좌표계하고 떨어진 값을 써줘야 됩니다.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 많이 봤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요쪽을 원점으로 해. 그리고 공작물 이 좌표계를 보면 좌표계 설정이라고 해서 G54에다가 이 떨어진 값을 넣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계 원점에서 공작물 좌표계까지 떨어진 Z값 마이너스 509.28이죠.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다가 넣는다? 여기에다가 509.280. 그쵸? 정확히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값.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23.08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넣습니까? 23.08. 동일하게 주면 되겠죠? 어떻게? 기계 원점에서 공작물 좌표계까지의 그 거리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를 G54 공작물 좌표계를 세팅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넣어준다? G54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G55를 내가 세팅을 하고 싶어. 이 위치를. 그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까? 55죠? 여기에다가 넣어요. 그렇죠? 네.
66, 56은 여기 이렇게 갑니다. 54, 55, 56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스가 지금 하나야. 하나인데 공작물이 많아. 지금은 공작물 하나밖에 못 물리잖아요. 그쵸? 근데 공작물을 여러 개 물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장에서는 저런 바이스도 쓰고 아니면 여러 개를 물릴 수도 있고 바이스를 아니면 마그네틱을 쓸 수도 있어. 마그네틱 자석이잖아. 그러니까 자석은 철제 같은 거는 붙어요. 우리가 연삭기를 보게 되면 마그네틱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비철 철료가 비철금속이죠. 비철금속은 어떻게 할까? 비철금속.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드릴 바이스가 있죠. 드릴 뜨는데 바로 옆에 거기에 바이스가 있어. 그거는 드릴 바이스가 아니에요. 연삭 바이스, 정밀한 바이스. 정밀한 바이스가 철로 돼 있죠. 그래서 자석이 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물려가지고 붙여서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마그네틱으로 하게 되면 어떻다? 거기에 뭐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금 철제다 그러면 마그네틱에다가 몇 개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G54, 55, 5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는다라고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G54, 55, 56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요거 EXT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모르겠죠. 네, 이거는 이동값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동값. 이동값이에요. 그래서 G54를 여기다가 지금 쓴 거는 기계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값을 넣는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X값을 100을 넣게 돼. 여기다가 100, 100, 100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더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100mm 이동한 요 거리가 X값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네, 왜? 놓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응용할 수 있는 아직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응용하겠다 라고 하면 요거로 써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값을 옵셋시킨다. 원점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하는 응용해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0.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거를 다 놓았어요. 다 재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 MBI 모드 있잖아요. 공구 회전 시킬 때 뭐였죠? 단축키가 N03 S1000 하면 1000으로 회전이 되잖아요. 그죠?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G54를 놓은 다음에 G54 세미콜론 하고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작동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요. 아까 기계 원점에서 이 떨어진 값,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를 얘를 불러들여서 드디어 요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공작물 좌표계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직 알쏭달쏭하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이해하시고 여기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공작물 좌표가 자, 여기 지금 떨어져 있죠? 이 값을 넣은 거를 불러들여서 G54 하면 이 값을 기계에 입력한 값을 인식해서 어디요? 여기가 제로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기계 좌표계예요. 원점 묶기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무슨 좌표계예요? 공작물 좌표계죠?
공작물 따라하겠습니다. 공작물 좌표계. 자, 공작물 좌표계는요, 절대좌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좌표는 공작물 좌표계요. 자,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좌표, 공작물 좌표계, 절대좌표, 공작물 좌표계, 절대좌표, 공작물 좌표계.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가 곧 절대좌표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어때요? 절대좌표가 여기에 공구가 있으면 0, 0로 맞춰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이해 안 하셔도 그래도 한 60%는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자.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상대좌표가 무슨 의미죠? 상대좌표를 아시죠? 자, 절대좌표는 공작물 좌표계라고 했어. 기계 좌표계는 기계의 원점이 제로야. 알고 있죠? 거기서 기준. 그러면 상대좌표는 뭐죠? 상대좌표는요, 현재의 공구가 위치가 0, 0예요. 자, 뭐라고요? 현재의 위치가 0, 0.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X100 하면 이렇게 가겠죠? 공구가 이렇게 움직인다? 100mm까지 움직여. 그런데 움직이고 나면 다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YZ가 0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Z로 100을 움직였어. 그럼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움직인 지점이 다시 상대좌표 0, 0, 0. 이해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어떤 길이가 약간 편차를 알 수 있겠죠? 그 편차를 상대좌표를 이용합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요. 자, 볼게요. 공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초록색이 공작물입니다. 자, 공작물이에요. 자, 그러면 공구는 지금 10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와요. 쭉쭉쭉쭉 와서 이 라인에 맞으면 되는 겁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일어나서 봐주세요.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공구가 여기 있죠? 얘를 가공해. 이 형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요만큼 파져 있어요. 이걸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파이 엔드밀을 어떻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훑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구경까지 생각해서 하려면 중심을 놓게 되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요? 얘가 이렇게 짭니다. 여기까지 5mm까지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5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얼마 이동해요? 65죠? X값 65 이동하고 그 다음에 Y값 5mm죠? 5mm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짜기 편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짜는데 그렇게 짜게 되면 어때요? 공구가 먹죠? 제품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이만큼 이동이 돼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중심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10파이일 때 몇 미리 이동해야 될까? 5mm가 되겠죠. 12파이면 6mm. 그쵸? 그래서 이제 공구 보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공구 보정을 안 합니다. 안 하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요. 공구 보정을 하면 좌측 보정을 하면 5mm가 얘가 이동이 돼서 이쪽으로 쓰게 됩니다. 우측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공구 보정 G 뭐예요? G40이죠? 네, 공구 보정 취소 G40. 좌측 보정 G41. 우측 보정 G42. 외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보정, 좌측 보정. 그러면 아까 이게 10파일 때 이 양이
5mm를 놓줘야 되겠죠. 이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 아까 공작물 좌표계 세팅처럼 그럼 어디에다가 놓을까 얘는? 자, 여기는 공작물 좌표계죠. 좌표계 세팅 값이었죠. 그러면 그 공구 보정은 어디에다가 놓는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죠. 자, 여기 보면 길이하고 반경이 있죠. 그래서 이 반경 1파이가 지금 번호 1이 1번 공구예요. 밴드밀이죠. 그래서 이 측면으로 가공하는 거는 공구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10파예요.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5가 들어가야죠. 반경값입니다. 반경값 5가 들어가요. 0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공구 보정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에서 넣어주면 이거를 기계에 입력한 거를 인식을 해서 5mm가 후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자, 현재는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 공구 보정, 자, 좌측 보정입니다. G41을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후퇴하는데 이 값을 어디서 인식해서 후퇴한다? 5mm만큼 여러분들이 놓은 값 여기 이거를 인식해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공구가 길이 보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길어서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할게요. 자, 기준 공구가 여기야.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1번 공구는 어때요? 높죠? 네, 높으니까 요 편차를 놓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 편차는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6.71 값이 나온 값을 놓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공구죠? 5번 공구 여기 길이에요. 5번 공구는 기준 공구로부터 더 길죠? 그러니까 이 깊이가 얼마 더 길다? 5번 공구의 길이 보정 46.08이 더 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긴 거만큼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공구가 길어. 그러면 7번 공구의 길이 보정, 이 편차, 기준 공구 대비 이 편차 35.250이더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공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편차 값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좌표계를 쓰면 될까요? 상대좌표죠. 상대좌표를 얘를 제로로 해놓고 요거 바꿔서 요 편차 값을 보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상대좌표 값을 보고 요대로 자 1번 요거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너무 장시간 길었는데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보자고. 네, 마치겠습니다.